성공한 삶을 살거나 돈이 많은 부자들을 보면 집에 돈이 많은가 보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나왔나 보지, 인맥이 좋은가 보지, 아주 욕심이 많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자들의 단점을 들추어내면서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안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인생의 변화도 없는 거죠. 가난한 이민자, 7번의 실패 끝에 연 매출 1조 회사 대표, 자산 5천억 부자로 거듭난 김승호 회장님은 오히려 도전하지 않았음을 탓한다고 하는데요. 부자도 같은 사람인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숱하게 실패하면서도 어떻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딱 이 세 가지에만 미쳐보세요. 돈 없고 빽이 없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쓰고, 보고, 말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펜을 들고 종이에 적으세요. 많이 적으세요. 김승호 회장님은 매일 100번씩 100일은 계속 적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보고, 말하고, 눈을 감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황을 머릿속으로 시각화하세요. 시각화는 상상력을 활용해 특정 행동이나 사건을 시각화하는 기술입니다. 한 연구에서 올림픽 선수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훈련 비율을 나눠서 시각화 연구를 실험했습니다. 1번 그룹은 100% 신체 훈련만 진행했고 2번 그룹은 75%의 신체 훈련과 25%의 정신 훈련을, 3번 그룹은 50%의 신체 훈련과 50%의 정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일 최고 성과를 보인 그룹은 신체 훈련과 정신 훈련을 반반씩 나눠서 받은 3번 그룹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배우 짐 캐리도 시각화를 통해 원하는 걸 이룬 일화가 있는데요. 1987년 짐 캐리는 1995년 추수감사절에 영화 출연료 1,000만 달러를 받는 것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각화한 결과 1994년 영화 덤앤더머로 1,000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았죠. 이미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적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목표를 이룬 날 저녁 일기를 쓰듯이 쓰는 거예요. 2025년 12월 1일 순자산 10억을 모았다. 이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롯데타워 81층 스테이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축하하면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먹었다. 이렇게 이미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종이에 펜을 들고 적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축하 파티를 하는 그 공간의 내 시선과 냄새, 소리, 온도를 구체적으로 느껴보세요. 난 2025년까지 10억을 모을 것이다. 내 목표는 5년 안에 10억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 5년 동안 10억을 모았다. 2025년 난 10억 자산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보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오려 붙여서 내 목표를 이미지로 만들어 보세요. 사진은 한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시각화하기 더 쉽고 편리합니다. 시각화는 가장 쉬우면서도 내 목표를 현실로 끌어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외상 거래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외상은 곧 빚이죠. 신용카드를 지갑에 들고 다닌다는 것은 언제든 빚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책을 안 읽던 사람이 도서관에 가면 자연스럽게 책을 꺼내보게 되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모두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핸드폰을 꺼내게 되는 것처럼요.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면 빚을 내서 돈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있지도 않은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미래의 소득까지 당겨와서 현재에 쓰니 돈을 모을 수 없겠죠. 우리는 의지만으로 무언가 했을 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냉장고를 비우고 헬스장에 가야 합니다. 독서를 하고 싶다면 도서관을 가거나 북카페에 가는 게 좋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면 안 된다고요. 포인트나 혜택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작은 혜택을 위해 마트에서, 쇼핑에서,
우리는 안 사도 될 물건들까지 사게 됩니다. 달걀을 얻기 위해 암탉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쓰는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목표한 금액을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예산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목표한 금액의 10분의 1을 먼저 모으는 것입니다. 1억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1억의 10분의 1인 1000만 원부터 모으는 것입니다. 적금을 들던 저금통에 저금을 하던 본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1000만 원을 모아보세요.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다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보다 적을 것입니다. 처음 모은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돈을 아끼면서 내 생활, 소비 습관은 이전보다 돈을 모으는 환경에 더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다음 1000만 원을 모을 땐 매월 모을 수 있는 금액을 높여보거나 추가 수입을 만들어서 더 빠르게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을 모아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은 1년에 1000만 원씩, 10년이 지나면 1억, 이렇게 양의 정수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은 실제로 돈은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뉴턴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끌어당기는 힘도 커집니다. 처음에 모은 작은 돈의 영향력은 작지만 이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까이 있는 돈을 끌어당기며 주변 돈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출간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재테크 바이블로 불리며 꾸준히 읽히고 있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에서도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는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고 내가 목표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모아보세요. 돈은 중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점점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은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돈 없고 백이 없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밑바닥에서부터 5천억 부자로 불리는 삶까지 경험한 김승호 회장님이 하는 말이니 믿고 실행해보세요.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원하는 목표를 적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말하고 상상해보세요.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목표한 돈 10분의 1 모으는 걸 시작해보세요. 이 세 가지 돈 버는 습관을 꾸준히 한다면 점점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합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부자 되는 습관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돈 버는 습관 채널 구독하시고 업로드되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꾸준히 돈 버는 습관, 부자 습관 함께 만들어 가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